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당시 정권에 좀 밑보였었죠. 상당히 좌천 생활을 오래 했던 그런 검사인데 결국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올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은별 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 기자. 네, 저는 청와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군에 계속 올라왔던 인물이고 또 많이 좀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입장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후보자 어떤 사람입니까?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새 검찰총장 후보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는데요. 당초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윤 후보자를 포함해 봉욱 대검찰청 차장, 김호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험고검장을 추천했습니다. 오전에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온 대로 윤 후보자가 예상대로 지명됐습니다. 윤 후보자는 서울충암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거쳐 사법연수원 23기인데요.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 2과장 등 주요 보직을 지냈다가 2012년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으로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며 좌천됐었습니다. 이후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수사팀 수사팀장으로 복귀를 했으며 지난 2017년 5월부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해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전 11시에 있었던 청와대 브리핑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가 검사재직 시절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권력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보인 개혁 의지와 지도력, 적폐 청산을 높게 봤는데요.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윤 후보자가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검찰개혁 그리고 조직쇄신을 완성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7월 24일 날 문무일 총장이 퇴임이란 말이죠. 청문회 절차도 거치게 될 텐데 향후 남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오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윤 후보자에 대해 임명 제청을 한 것이고 이후에는 법무부 인사혁신처에 내용을 보내게 되는데요. 내일 국무회의에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안이 회부되고 국무회의 의결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검찰총장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 대상이어서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열리기는 하지만 반드시 국회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데요. 따라서 인사청문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약간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들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 거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상당히 좀 낮죠. 문무일 총장보다 많이 낮은 그런 기수인데 이 파격 인사라는 이 평가 그리고 후폭풍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윤석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 그리고 문무일 현 검찰총장은 18기로 무려 4기수를 건너뛴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 조직 문화상 이 후배가 검찰총장이 될 경우에 길을 비켜준다는 의미로 옷을 벗기 때문에 대거 퇴직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검찰 내 조직 안정성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민정 대변인은 이 기수 파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검찰 내부 반응이 있기는 하지만 이 청와대가 언급할 부분이 아니며 검찰 내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 함께 검찰개혁 의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김은별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가 연결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낙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사 전문가 박지훈 변호사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사람 인생 참 모르겠어요. 윤석열 중앙지검장 끝까지 치고 올라오네요. 사실은 나가도 누가 이상하다 생각 안 할 정도로 지난 정권 때는 사실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꿋꿋이 있다가 서울지검장, 지금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까지 지금 된 거 봤을 때는 예. 사실 이번 인사는
파격의 파격, 뭐 더 붙여도 정말 모자랄 정도로 상당한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신호탄 같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을 서울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한 것은 뭔가 검찰에 대한 개혁, 쇄신, 또 최근에 문무일 총장의 어떤 그런 발언도 있었고, 또 일선 지검장들의 어떤 발언들도 문제가 좀 됐었거든요. 그런 거를 막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수 한참 밑에 기수 그 사람을 이제 검찰총장으로 함으로써 그 윗사람들이 이제 뭐 운신의 폭이 적어지는 뭐 그런 것까지 노린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지금 문제가 아까 우리 김은별 기자와도 통화를 했고, 네. 저도 뭐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좀 통화를 했습니다만 이제 다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검찰 수뇌부들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후폭풍이 상당하겠습니다. 예전 관례대로 지금까지 관례대로라면 다 나갑니다. 통상은 한 기수 밑에 한 두 기수 밑에 사람이 총장이 되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고검장들 정도 남아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밑에가 되면 그 고검장급들이야 뭐 사실 진급 못하면 나가는 게 맞으니까 옷을 벗는데 지금은 5기수 아래 그러니까 4기수를 뛰어넘고 18기에서 23기로 가버렸기 때문에 중간에 4기수가 있으면 19, 20, 21, 22 이 검사장급들 또 고검장도 있고 고검장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인데 예전 관례대로는 한 20명 이상 되는데요. 다 나가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나갈 것 같기도 하고요. 관례대로라면. 근데 반발은 할 것 같아요. 그냥 있겠다면 뭐고 나가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지금 청문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가 될 텐데요. 네. 야당 의원들 뭐 제대로 때를 만났다, 상대를 제대로 만났다 이렇게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이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국무회의 뭐 통과되면 통과될 거겠죠.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냅니다. 보내면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되고 혹시 끝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30일 동안 정도 시간이 지금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임명 시간하고는 뭐 큰 상관이 없는데 다만 야당은 크게 지금 노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들도 파악할 걸로 보이고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윤석열 후보자의 어떤 개인적 어떤 부분 이런 것들도 야당에서 좀 가지고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인사청문회 상당히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이 누가 되느냐 이것이 주목됐던 이유가 지금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뭐 여러 가지 난제들이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 윤 지검장이 만약에 청문회를 통과해서 검찰총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이 어떤 과제부터 손을 대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적폐 수사가 약간 답보 상태이기도 하고 또 재판의 과정에서 일부 무죄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국정원 특활비 부분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 또 사법농단 수사 이거에 대해서 가장 잘 마무리할 걸로 보이고 또 중요한 부분은 수사권 조정 부분입니다. 수사권 조정이나 또 사법 개혁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전하고 다르게 검찰이 지금 내부에서 계속적으로 현 정부가 이끌어가는 그 개혁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좀 많이 했었는데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이 된다면 검찰총장 후보자가 가장 앞장서서 이것을 이끌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청문회부터 난제인데 윤 지검장이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지도 상당히 또 주목됩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